자, 그럼 오늘 먼저 진행하기 전에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문제 복습 프린트물을 통해서 먼저 복습하고 그다음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할 수 있는 문제가 20문제죠. 근데 문제가 되게 길지 않고 짧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1번부터 봅니다. 식품으로 인해 건강 장애를 일으키는 유기성 위해 요소는, 자, 유기성 위해 요인 찾아라 라는 거죠. 중간에 생성되는 거. 답은 4번이죠. 산화된 유지예요. 그쵸? 우리는 일반적인 유지에는 없지만 산화가 되면 여러 가지 과산화물 같은 이런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어요. 자, 1번의 답은 4번인데요. 1번에는 보고독이라든지 5번에 있는 식물 알칼로이드 같은 애들은요, 자연독들이에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내인성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방사선 물질, 3번에 있는 중금속, 이런 것들은 외인성이죠. 외부로부터 오는. 그래서 1번의 답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내인성 위해요소가 함유되어 있는 식품은 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게 내인성이었죠. 그래서 이 중에서 내인성에 해당이되는 건 4번이죠. 덜 익은 매실. 자, 그래서 우리가 덜 익은 매실에 들어있는 게 우리가 그 유명한 아미그달린 같은 애들이 있죠. 그래서 2번의 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2번, 그리고 1번, 2번, 맥각이 혼입된 보리, 농약이 묻어있는 채소, 이런 애들은 다 외부로부터 온 거죠. 외인성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열 처리한 튀김 유지, 그 다음에 숯불에 탄 고기, 이건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들이죠. 유기성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의 답 4번이었고요. 그래서 보기를 보고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가장 낮은 수분 활성도에서 생육이 가능한 미생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낮은 수분 활성도에서 생육이 가능한 거 찾아라. 우리가 가장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는 게 세균이었고요. 그 다음이 효모, 그 다음이 곰팡이 순이었죠. 그러면 이 중에서 보니까 바실러스 세균이고요. 슈도모나스도 세균, 사카로미세스 같은 경우에는 효모였죠. 그 다음에 살모넬라 세균, 그 다음에 아스페르길루스 곰팡이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낮은 수분 활성도에서 생육 가능한 거? 네, 5번이죠. 곰팡이. 자, 그래서 3번의 답 5번이었습니다. 이 유형은요, 우리 쪽에서 나온 유형은 아니고 우리랑 비슷한 위생사 쪽에서 나왔던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3번의 답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저온 보관 중인 육류, 우유 등의 부패에 주로 관여하는 거. 저온 보관 중인 식품의 부패에 관여한다. 그럼 대표적으로 슈도모나스였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그람 양성의 포자를 생성하는 혐기성균. 여러분, 우리가 포자를 만든다. 그럼 딱 두 개예요. 바실러스 아니면 클로스트리디움. 그 중에서 혐기성이다 라고 하면 클로스트리디움이죠. 답은 2번이죠. 자, 그 다음 6번. 그람 음성 간균인 오염지표균 그랬습니다. 우리가 위생지표균 대표적인 게 대장균하고 장구균이잖아요. 그 중에서 그람 음성 간균이라 그러면 대장균이죠. 답은 5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대장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이 중에서 대장균에 대해서 바르게 말한 거 찾아라. 4번이죠. 자, 1번. 그람음성 구균이 아니라 간균이에요. 네, 포자 생성하지 않죠. 장구균하고는 별개였습니다. 그 다음에 냉동식품의 분변오염지표균은 대장균이 아니라 장구균이죠. 답 4번. 저당, 유당하고 같은 말이죠. 유당을 발효한다. 유당을 분해해서 산과 가스를 생성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7번의 답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미생물은 그랬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요 설명에 해당한 미생물 찾으라는 거죠. 그람 양성의 호기성, 통성호기성 간균으로요. 내열성 포자를 만든다. 내열성 포자를 만든다 그러면 답은 둘 중에 하나죠. 항상 바실러스 아니면 클로스트리디움인데요. 그 다음에 쌀밥, 어육 제품 등의 부패에 관여한다. 쌀밥의 부패에 관여한다 그러면 당연히 바실러스죠.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래서 8번의 답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미생물은 그랬습니다. 그럼 양성의 구균으로요. 사람이나 동물의 분변에서 검출이 되고요. 식품의 오염지표균이다. 동결, 건조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 이런 형태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럼 우리 오염지표균 중에 그람 양성 구균이다. 그럼 당연히 장구균이죠. 그럼 보기 중에서 장구균 찾아야 되잖아요. 몇 번에 있냐면 4번에 있었죠. 엔테로 장, 코코스 구균.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10번. 부패의 정의에 오른 것 그랬네요. 여러분, 우리 부패, 삼패, 변패 이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죠. 이 중에서 부패의 정의로 오른 거 2번입니다. 단백질이 혐기적인 조건에 의해서 미생물에 의해서 변질되는 걸 우리가 부패라고 얘기를 하죠. 답은 2번인데요. 1번 보세요. 탄수화물이 미생물의 작용을 받아 유기산을 생성하는 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유기산, 알코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효라고 얘기하죠. 이건 발효. 그 다음에 4번 보실래요? 지방이 공기 중에 산소에 의해서 변질되는 것, 이거는 산패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단어 구분하게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0번의 답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1번. 어류의 부패 시 생성되는 물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어류 생선들이 부패되면